병원 복도는 유난히 하얗습니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모두 같은 색이라서 사람이 더 작아 보입니다. 그 하얀 복도 끝에서 고성이는 작은 관찰실 안에 앉아 있습니다. 커튼은 반쯤 내려와 있고 조명은 밝지 않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입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입술은 마른데 눈동자만은 이상할 만큼 또렷합니다. 고성이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떨림은 약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성이는 자꾸만 문 쪽을 봅니다. 문 손잡이가 그리 멀지 않은데도 마치 다른 세계의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갈 수 없는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눈입니다. 문 밖에는 간호사 발소리가 오가고 어디선가 수레바퀴가 굴러갑니다. 병원 소리는 늘 단정합니다. 단정한 소리 속에서 사람의 감정은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고성이는 그 단정함이 무섭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박진석은 병원장실이 아니라 담당의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박진석은 늘 그랬듯이 정장을 단정히 입고 목소리도 낮게 유지합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눈 밑에는 밤새 쌓인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박진석은 종이컵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멈춥니다. 커피가 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담당이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담당이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새 수면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흥분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담당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대화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불안해질 수 있다. 이 문장 하나로 많은 것이 정당해지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자신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누군가를 묶는 결정을 내릴 때 생기는 본능적인 떨림입니다. 그 떨림을 박진석은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대신 얼굴을 더 단정하게 만들고 말투를 더 차분하게 만듭니다. 단정함이 흔들림을 가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병원 로비에서는 박성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박성재는 넥타이를 대충 풀어놓았고 눈빛은 뜨겁습니다. 밤새 달려온 얼굴입니다. 박성재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고성희 씨 관찰실이 어디입니까? 목소리는 단정하지만 끝이 떨립니다. 박성재가 복도를 걸어갈수록 마음속에서 두 개의 감정이 서로를 밀어냅니다. 하나는 오래된 분노입니다. 고성희에게 받았던 푸대접, 모욕, 차가운 시선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는 박사람처럼 밀려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잊은 것 같다가도 특정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른 하나는 낯선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끝내는 방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박성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박진석은 강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강함이 다르게 보입니다. 박진석이 화를 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이 소리치지 않아서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박진석이 치료와 보호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관찰실 유리 앞에 서서 안을 봅니다. 고성희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았고 손가락은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유리 너머로 박성재를 봅니다. 순간 고성이의 눈빛이 바뀝니다.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오는 눈빛입니다. 그때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박성재는 고성이 편이 아닙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성재가 서 있는 곳은 고성이의 편이 아니라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끝내는 방식이 아닌 편입니다. 박성재는 그 선을 넘는 순간 아버지가 누구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문은 잠겨 있고 간호사가 출입을 통제합니다. 박성재는 그 장면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고성이의 한마디로 자신이 밥상에서 밀려나고 방에서 밀려나고 존재가 밀려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밀려나는 공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박성재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박영라가 나타납니다. 박영라는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가가 붉고 손은 계속 비비고 있습니다. 박영라는 유리 너머 엄마를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삼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무너진 얼굴로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영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저렇게까지 그 말 끝이 떨립니다. 박성재는 잠깐 박영라를 봅니다. 박성재는 박영라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 보호는 고성이를 보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영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뜻입니다. 박성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고 그 상처는 자식의 인생까지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라에게 낮게 말합니다. 영라야, 네가 흔들리면 더 크게 다친다. 박영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내 엄마야. 박영라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박영라를 눌러버립니다. 그때 멀리서 박진석이 걸어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와 박영라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장면처럼 박진석은 차분합니다. 박성재는 그 차분함이 더 화가 납니다. 박성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박진석을 막습니다. 박성재는 처음부터 단정히 말합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성이 편이 아닙니다. 박진석의 눈이 잠깐 움직입니다. 박성재는 이어서 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끝내는 방식 편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잠깐 말이 없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문장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합니다. 성재야, 나는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박성재는 숨을 삼키고 말합니다. 사고를 막는다는 말이 얼마나 편한지 압니다. 그러나 그 말로 사람을 지우는 순간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표정을 굳히지 않습니다. 대신 더 부드럽게 말합니다. 고성이는 지금 위험할 수 있다. 너도 봤지 않니? 어제 로비에서.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장면을 이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면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흔들렸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박성재는 그 흔들림을 봅니다. 박성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도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는 감정을 절차로 덮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늘 깔끔하게 끝을 만듭니다. 박영라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박영라는 아버지의 방식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압니다.
엄마는 강했고 그 강함으로 사람을 찌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너무 작습니다. 그 작은 엄마를 보는 순간 박영란은 자신이 나쁜 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박진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몰아야 해요? 박진석은 박영란의 질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박진석은 딸 앞에서 정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진석은 결국 같은 문장을 꺼냅니다. 영란아, 나는 지금 너희를 지키려는 것이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늘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지킨다는 말이 진짜로 누군가를 지키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지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박영란은 지금 그 경계에서 서 있습니다. 그날 오전 고성이는 담당의 면담을 받습니다. 담당이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성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방어입니다. 말하는 순간 약해지고 약해지는 순간 지워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엽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말은 변명도 공격도 아닙니다. 오로지 공포입니다. 고성이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습니다. 지금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고성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지나갑니다. 기자, 직원, 가족, 그리고 결국 박진석이 남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말합니다. 박진석이 두렵습니다. 담당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떤 점이 두렵습니까?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싸우지 않고 정리합니다. 고성이는 말하면서도 스스로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고성이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걱정하는 척합니다. 보호하는 척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가 말할수록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문장이 고성이의 목을 죄듯이 나오고 고성이는 숨을 고릅니다. 그 면담이 끝나고 담당인은 박진석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담당인은 불안의 뿌리가 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오늘 퇴원은 가능합니까? 담당인은 단정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퇴원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가면 다시 큰 흥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은 박진석에게 위험합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끝입니다. 끝은 늘 확실해야 합니다. 그때 박성재가 진료실 앞으로 들어옵니다. 박성재는 담당의에게 말합니다. 제3자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판단만으로, 보호자 서명만으로 사람의 인생이 묶이면 안 됩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바라보며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니? 박성재는 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고성이를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박진석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박진석의 말투가 더 차갑게 정돈됩니다. 선은 이미 무너졌다. 어제 로비에서. 박성재는 바로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선을 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정상이라는 말로 사람을 밀어내는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성재야, 너는 네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니?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으려 하지만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방식이 무섭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끝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문장이 박진석의 가슴을 찌릅니다. 박진석은 순간 말이 막힙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고 절차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그 절차는 늘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박진석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영란은 지금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잘못했고 아빠는 강하고 오빠는 선을 말합니다. 세 사람 모두 자기 방식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부딪힐수록 영란은 더 찢어집니다. 그날 오후 고성이는 관찰실에서 잠깐 안정된 듯 보입니다. 고성이는 머리를 빗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성이는 거울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 세상은 자신을 쉽게 정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작은 거울을 건네자 고성이는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얼굴에서 낯선 사람을 봅니다. 번진 화장, 퀭한 눈, 얇아진 입술. 고성이는 그 얼굴을 보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고성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성이는 순간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떠올립니다. 밑바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다시는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지 않으려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결심이 언제부터 타인을 짓밟는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그 경계는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고성이는 그때부터 다시 문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나갈 수 있는지, 나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가서 무엇을 뒤집을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고성이는 무너질수록 더 조용해지고 조용해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휴대폰이 허용된 시간에 잠깐 제공됩니다. 고성이는 손을 떨며 연락처를 찾습니다. 여러 이름을 스치다가 한 이름에서 멈춥니다. 박영라입니다. 고성이는 영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영라는 복도에서 휴대폰 진동을 느끼고 멈춥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뜹니다. 박영라의 숨이 막힙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를 잡는 것이고 안 받으면 엄마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박영란은 손끝이 떨립니다. 결국 박영란은 전화를 받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생각보다 약합니다. 영라야, 그 한마디에 울음이 섞입니다. 박영란은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고성이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 여기서 나가야 한다.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괜찮아? 고성이는 잠깐 멈추고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나를 믿어줄 거니. 그 문장이 박영라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엄마가 늘 강하게만 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믿어달라는 말은 약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박영라는 약한 엄마가 낯설고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영라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나를 지우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되면 끝이다. 너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 고성이의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압박입니다. 박영란은 가슴이 답답해지며 말합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뭘 했는지 나도 알아. 고성이는 그 말에 잠깐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네 엄마다.
그 문장이 박영란을 붙잡습니다. 박영란은 울음을 삼키며 말합니다. 면회할게. 고성이는 그 말에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영란아,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박영란가 전화를 끊고 나서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내보내줘라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엄마가 다시 싸우겠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성재가 다가옵니다. 박성재는 박영란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전화 왔지.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성재는 낮게 말합니다. 영란아, 너는 죄책감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박영란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죄책감이 아니야. 그냥 무서워. 박성재는 잠깐 말을 잃습니다. 박성재는 영란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압니다. 엄마가 무서운 것도 있고 엄마를 버린 자신이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식도 무섭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든 무서움이 영란을 찢어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고성이가 싫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박영란가 고개를 듭니다. 박성재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사람을 치료라는 말로 끝내는 것도 싫다. 그 방식은 누구에게든 돌아온다.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습니다. 박영란은 처음으로 박성재가 엄마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박성재는 엄마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은 늘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갑자기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관찰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성이는 화들짝 놀라고 간호사의 안내가 들리자 고성이는 더 예민해집니다. 고성이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간호사는 진료를 위한 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고성이를 더 자극합니다. 고성이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이송으로 듣습니다. 이송은 더 깊은 곳으로 보내는 말처럼 들립니다. 고성이는 목소리가 커지고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고성이는 나를 가두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고성이는 나는 멀쩡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커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는 고성이가 더 불안정해 보입니다. 박진석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상황을 보고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늘 같은 말투로 말합니다. 성희야, 진정하자. 지금은 안정이 먼저다. 박진석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은 고성이에게 칼입니다. 고성이는 절규합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해. 정리하려고.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박진석을 노려봅니다. 눈빛에 원망과 공포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지 마. 그 말이 나오자 복도 공기가 멈춥니다. 그 말은 고성이의 진심이기도 하고 고성이의 마지막 방어이기도 합니다. 담당인은 박진석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퇴원을 더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줍니다. 박성재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지금 고성이가 불안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성재는 동시에 느낍니다. 고성이가 불안정해질수록 박진석의 선택은 더 정당해진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박성재는 그 구조가 두렵습니다. 상대가 무너질수록 자신의 권력은 더 정당해지는 구조입니다. 박성재는 그 구조를 아버지가 이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의도적으로 이용하는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경계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고성이는 점점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박진석은 점점 더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되어갑니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 방법을 성공시키면 아버지는 앞으로도 어떤 문제든 이 방식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게 저는 무섭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습니다. 박진석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나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성재의 말이 박진석의 안쪽을 찌릅니다. 박진석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단지 고성이만을 향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더 차갑게 만드는 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그 장면을 보며 더 무너집니다. 박영란은 엄마가 폭주하는 모습이 무섭고 아빠가 차분하게 그 폭주를 증거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무섭습니다. 박영란은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진실의 싸움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너무 잔인합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관찰실에서 다시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고성이는 더 위험해 보입니다. 고성이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던져야 하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흔들릴지 계산합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팩트보다 그럴듯한 감정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흔들림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합니다. 고성이는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동시에 정말로 피해자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자신의 죄책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잠깐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지은호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지은호는 핸드폰을 들고 망설입니다. 고성이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친엄마이지만 엄마라는 단어로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미워해도 될 것 같고 미워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결국 아무 감정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지은호의 가슴은 속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알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공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저지른 일들이 분명히 나쁘지만 정신이상자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사람의 말이 모두 사라지는 공기를 지은호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그 공기를 싫어합니다. 그 공기는 사람을 가장 쉽게 지웁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이지혁은 요즘 더 차갑습니다. 차가움 뒤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지은호는 압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또 다른 아픔을 얻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일 말하자고 말합니다. 조금 더 안정된 시간에 말하자고 말합니다. 다음 날 오전 이지혁은 회사에 나옵니다. 얼굴은 평소처럼 깔끔하지만 숨은 얕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멈춥니다.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지혁은 괜찮은 척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이지혁에게 습관입니다. 습관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선배님, 오늘은 조금 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지혁은 미소를 억지로 만들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지은호는 그 대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더 말하지 못합니다. 이지혁이 더 차갑게 굴까봐 두렵습니다. 지은호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옵니다. 고성이가 면회 중에 영라에게 뭔가를 건넸다는 소문입니다. 사실인지 오해인지 누군가의 말이 부풀려진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박진석은 그 말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조용할 때를 믿지 못합니다. 고성이가 조용할 때마다 무언가를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박영란을 따로 부릅니다. 박진석은 큰 소리로 묻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묻습니다. 영란야, 엄마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니? 박영란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엄마는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진석은 더 묻습니다. 그 말만 했니? 박영란은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지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습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떤 모양이 될지 압니다. 박진석은 지운다는 단어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박진석은 그 단어를 막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은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막으려 합니다. 차분한 말, 정돈된 표정, 절차라는 방패로 막으려 합니다. 박성재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말합니다. 아버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수록 더 커집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박성재는 낮게 대답합니다. 정면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박진석은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는 순간 싸움이 된다. 박성재는 답합니다. 지금도 싸움입니다. 다만 아버지는 싸움이 아닌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문장에 박진석은 잠깐 숨을 멈춥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정상이라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자리는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잔인합니다. 정상의 자리는 상대를 비정상으로 만들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박진석은 그 단단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관찰실 안에서 고성이는 다시 휴대폰을 쥐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고성이는 이미 짧은 메시지를 밖으로 보내놓았습니다. 내가 갇히면 박진석이 한 일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파괴력이 큽니다. 그 문장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이 문장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고 박진석을 잔인하게 만들고 이 상황을 논란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논란이 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립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박진석의 단정함도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노립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밖으로 나가지 못해도 자신을 지울 수 없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이는 그렇게 결심하며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숨은 울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박진석은 복도 끝에서 유리 너머 고성이를 봅니다. 고성이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박진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박진석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자신에게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끝을 만들수록 자신이 더 무너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서움은 악마 같은 표정이 아니라 너무 단정한 표정에서 나옵니다. 너무 정답 같은 말에서 나옵니다. 박성재는 그 정답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박영란은 관찰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섭니다. 영란은 엄마를 꺼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영란은 숨이 막힙니다. 영란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버티던 이지혁이 갑자기 숨을 길게 들이마시지 못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발끝이 차가워집니다.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춥니다. 손이 책상 끝을 잡습니다. 이지혁은 괜찮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을 봅니다. 지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이지혁에게 달려갑니다. 선배님.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려 하지만 시야가 흐릿합니다. 이지혁은 입술을 떼고 간신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습니다. 숨이 지은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이지혁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집니다. 놀람도 공포도 분노도 한꺼번에 굳어버립니다. 남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잃을까봐 무서운 마음입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문이 한 사람을 가두고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의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정리하며 무너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결심하며 무너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랑을 붙잡으며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들은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끝을 내겠다는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워지지 않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을 지키려는 사람이 한 장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날 밤은 길고 하얗습니다. 하얀 복도 끝에서 박진석은 또 한 번 단정한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찰실 안에서 고성희는 또 한 번 조용한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박성재는 또 한 번 자신의 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바닥에서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끝을 만들려는 순간마다 더 큰 시작이 함께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희가 무사히 정신병동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박성재의 복잡한 심정도, 박진석의 참담한 심정도, 박영라의 혼란스러운 마음도 당장 고성희를 데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진은 어디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엄마의 울타리를 빠져나갔지만 병원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가정이지만 모두가 보호자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